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뉴스브리핑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뭐 더운데 어제 오늘 이틀째 오셨는데 네. 뉴스브리핑 코너 이름 좀 더 좋은 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건 제 개인 우리 의견인데 제작진한테 주셨다던데 뭐 좋은 생각 있으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저 딸아이가 갑자기 자신감 뿜뿜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자신감이 가슴속으로부터 막 뿜어져 나온다 해서 뿜뿜이래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보적인 시각으로 진보적으로 해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최요한의 진보 뿜뿜 어떨까라고 저는 작가님한테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방송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썰렁하네 분위기가. 네. 뿜뿜? 뿜뿜. 앞으로 최요한의 진보 뿜뿜 시간입니다. 최요한의 진보 뿜뿜. 예, 최요한입니다. 예, 이렇게 할게요. 새롭게 바꾸자는 거는 저는 동일하는데 뿜뿜 그거는 조금 한번 좀 단연간에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콘텐츠 이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보적인 사안, 진보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름은 저희가 더 좀 고민을 해보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기무사 얘기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막 나가는 조직이죠. 군인 인권센터가 어제 폭로했는데 한마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다 잘 아실 텐데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 국방부 장관 사이에 통화를 감청했다. 노무현 서거시에 박수를 보냈다. 경찰망동에서 수백만 명 국민 사찰했다. 군 면회 가면 그 개인 정보를 턴 거죠. 중국 갔다 오면 이걸 적성국가 방문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니까 이 기무사가 이름이 예전에 보안사였잖아요.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뀌게 된 게 1990년 윤석열 이병이 그때 이병이죠. 양심선언했지 않습니까? 보안사가 막 민간인 사찰한다. 그래서 그 민간인 사찰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도 보안사 사찰이니 해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때 엄청나게 시위도 많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안사로 바뀌었는데 이게 체계가 그냥 이름만 바꾼 거지 이게 절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계속 해온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평론가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제 유창선 평론가도 민간 사찰을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아마 우리 의외다라고 이야기할 사람까지 다 들어갔다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들어갔던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왜 기무사가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 바뀌었는데도 민간인 사찰을 하는가? 이유는요. 기무사는 언제든지 가상의 적이라도 만들어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고 전국 상황이 조금만이라도 정부 여당이 아니에요. 보수 세력에 불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반전시키는 그런 무기를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이 기무사의 속성이죠. 당연히 이따위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노무현 서거시에 박수 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불온서적이라 표현했다.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겁니다. 해체해야 되는 건데. 진짜. 그래서 기무사로서는 뭔가 끊임없이 만들어내야죠. 그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기무사 개혁이란 말입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최종 개혁안 발표 초있게 들어간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방부 내 보안 방첩 전문 부서로 흡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걸 중간에 국방부가 분리시켜서 독립적 기관으로 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국방부 내 보안 방첩부서 전문부서로 흡수한다는 이야기가 유력한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대 내 독립기관으로 존립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무사의 장난질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군내에 예전에 수총됐던 하나회 말고 알짜회라고 있거든요. 사조직 알짜회 있어요. 이 부분
파내야 합니다. 그 국방부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파내야 되고 파낸다라고 한다면은 알짜에부터 정리하고 이거는 그 국방부 내에 예. 국무사는 흡수시켜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내에 예. 독립적으로 둘 게 아니라 예. 독립적으로 놓으면 얘네들 또 장난쳐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죠.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제 그 봉화마을 갔었어요. 예.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의 대표적 사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장 자유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국가주의다 뭐다 이야기하는 거 뭐 개인의 마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여정부 시절 때 정책 참모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라고 얘기한다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 건 그 참여정부 시절에 강점은 계승하고 있는 건데 그거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국가주의라는 것은 모든 다른 말로 하면 파시즘이라든지 전체주의와 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주의 파시즘으로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수구적인 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정치 집단으로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니면 저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닐까요? 뭐 파시즘까지는 아니고 시장 경제, 이 시장을 너무 국가가 그냥 내리찍고 국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좀 그런 의미. 지금까지 그 시장을 마음대로 해온 집단은 바로 자유한국당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불공정하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기업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교정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교정도 잘 안 돼요, 지금.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스튜디오십 그 도입에 대해서도 연금사회주의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건데 시장에 대한 관점조차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법원 얘기 좀 알아보죠. 법원행정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때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검찰은 영장 청구 계속하는데 법원에서는 계속 기각하고 있어요. 이거 법원의 자기 식구 지키기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창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은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요즘 들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안은 복잡한데 간단하게 봐서 검찰은 잘못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자기 미션이니까 잡아가려고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은 계속 합리적인 이유 되지 않고 계속 기각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그 법원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 사적 인연과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 공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 지키려고 하는 데서부터 드러납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 아니 세 사람이구나. 이규진 전 양형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지만 모두 다 기각됐거든요. 이거 두 번씩이나. 네. 그래서 오죽 열받았으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내용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법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법비.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여기 비는 그러니까 도적비자예요. 비적이라고 하잖아요. 비적. 예. 아니 그 도적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법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법원은요. 국민들의 선출 권력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시험 봐가지고 잘났다고 해서 들어간 건데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돼버렸어요. 법원이. 그러니까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태, 박병대, 이규진이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는 전직 고위 법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청구한 건 이유가 있고요. 네. 이거 기각하는 사람들 법원 영장 전담 판사들조차 의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모두 다 싸잡아서 법비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많은 누리꾼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평론가께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또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법비라고까지. 제가 엊그저께 저희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축소 은폐 의혹 관련된 것을 쫙 살펴보니까 네. 이유 없이 기각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제 고등학교 1년 선배 중에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아주 똑바른 무미건조한 판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이것이 정치적인 색깔이 정치적인 사건일 경우에는 이게 막 기각이 되는 확률이 확 높아져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아이고 또 책상까지 치세요. 너무 열받아서. 그래서 법비가 알았어요. 누군지 국민들은 다 안다. 예. 이 방송을 법원에 틀어놔야 되는데. 진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 뭐 그런 말이 지나치지 않다. 예. 그 얘기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게요. 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저는 이 스튜어드십이 뭔지를 몰라요. 네, 그렇죠. 뭐예요 이게? 이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스튜어드가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왜 영화 배트맨 보면은 배트맨이 바깥에서 막 싸움 막 하고 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성이 딱 뭐 도련님 하는 그 집사. 근데 그 국민연금하고 뭔 관계예요? 스튜어드예요. 근데 왜 스튜어드 집사냐면 국민의 재산을 이렇게 집사처럼 알뜰살뜰 관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꾸려나가는 그런 집사의 역할을 국민연금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이런 그 연금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발음이 계속 안 되네. 이거 도입하는 거 트렌드예요. 우리나라는 650조나 되는 국민연금은 전 세계 3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총 거수기로 불릴만큼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연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한항공 조씨일과 같은 이런 경영을 하면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방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몰랐던 거 잘 알았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네요. 아쉽네요. 예. 아쉽죠? 예. 예. 항상 아쉽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